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종일 더운 주말입니다. 오늘 낮 34도까지 기온이 오른 서울은 밤에도 2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으로 찾아간 시민들도 있는데 저희 취재 기자가 가 있습니다. 자, 강나현 기자, 지금 어디입니까? 이곳은 경기도 광명동굴 입구입니다. 저녁 시간이 됐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동굴 앞 현재 기온 30도인데요. 깊이 2.7m인 이 동굴 안에는 보통 14도대를 유지하는데 저희 취재진이 직접 온도계를 들고 들어가 봤더니 10분 만에 19도대까지 떨어졌고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조금 뒤인 7시면 문을 닫기 때문에 지금은 막바지 방문객만 남아있는데 오늘 하루만 12,000명이 찾아오면서 굉장히 북적였습니다. 시민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겨울처럼 시원해요. 바닷가 하천 들어간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햇빛이 너무 강해서 야외 활동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햇빛도 피하고 이렇게 또 볼거리도 많고 게다가 이제 시원해서. 네, 오늘 낮에도 무더웠는데 밤에는 좀 어떨까요? 오늘 낮 최고 체감 온도는 서울이 34.1도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38도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전라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긴 했지만 밤에도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립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서울만 해도 최저 기온이 27.2도였습니다. 벌써 27일째 열대야인 건데 최악의 폭염으로 꼽혔던 2018년 26일 연속 기록을 어제 깬 데 이어 새 기록을 쓰고 있는 겁니다. 부산도 23일째, 제주에선 33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비 소식이 있긴 하던데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까요?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에 전국에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가 와도 금방 더 더워집니다. 일본으로 향했던 제7호 태풍 안필이 모레 소멸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몸집을 키우면서 다음 주 내내 무덥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광명동굴에서 JTBC 강나현입니다. 2기 이재명 대표 체제의 출범이 확실해졌지만 최고위원 후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민주당 지도부 경선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이른바 명파리 발언으로 득표율이 크게 내려갔고 김건희는 살인마라고 한 전현희 후보는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으며 다시 당선권에 들어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경선에서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득표율은 6위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6개 지역에서 정 후보는 15%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해왔는데 절반 수준인 8.61%로 떨어진 겁니다. 정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각을 세우는 듯한 행보를 보이자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반발한 걸로 보입니다. 쏟아지는 야유에도 정 후보는 이재명 파리물이 이른바 명파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는 당원들의 진정성을 팔아 내가 이재명 임내하면서 실세 권력 노름하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 인사들을 반드시 속아내겠습니다. 여전히 당선권인 3위를 지키고 있는 만큼 정면 돌파하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작은 차이로 싸우지 말자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오해도 발생하고 또 섭섭한 마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시 또 하나로 잘 합쳐질 것입니다. 반면 김건희는 살인마란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전현희 후보는 오늘 17.4%로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으며 당선권인 5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도 압승을 이어가며 누적 득표 89.9%로 당대표 연임을 굳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에서 일반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 결과 등을 합산해 새 지도부를 확정합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공산주의와 연결됐을 거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장군의 손녀인 김을동 전 의원은 할아버지가 공산당원에 암살당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반발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제 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립운동가 이름이 빠진 데 대해 공산당 입당 전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의 적대 세력과 싸워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국군의 정신교재에 고려공산당 이력이 있는 분이 있는 게 맞느냐. 그러면서 함께 빠진 김좌진 장군도 공산주의 쪽과 연결됐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김좌진 장군도 네. 당시에 독립운동 했었던 북한도 위주의 위에 갔을 때는 우리의 주변 국가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때 당시 그랬을 수 본령이기 있죠. 네네네.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그쪽하고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예. 그런 역사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국민의힘 소속 김을동 전 의원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죽하면은 장군님이 공산당한테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반공투사로 변한 거 아닙니까? 대한 독립군들 전부가 거기 그 만주에서 계셨는데 그럼 그분들이 전부 다 그쪽이냐? 김좌진 장군은 공산주의 단체와 거리를 두다 1930년 공산당원에 암살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변인은 김 전 의원에게 사과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잘못됐다고. 윤 대변인은 김좌진 장군이 공산주의자란 뜻은 절대 아니었다며 학계에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걸 소개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빚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상품권을 싸게 판 뒤 그 돈으로 또 다른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였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업 구조가 돌려막기라고 봤습니다.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안 순간부터는 사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파란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위메프 본사 앞을 줄지어 나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지난 1일부터 검찰은 위메프와 티몬 본사, 큐텐 구영배 대표의 집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영장에 티메프의 사업 구조를 돌려막기라고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소비자에게 받은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할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상품권에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했습니다. 이러면서 상품권을 판 돈보다 상품권 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이 더 커졌습니다. 검찰은 상품권을 팔수록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 판매로 대금을 지급하는 건 플랫폼 사업의 통상적인 영업 형태라면서도 대금을 지급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한 시점부터는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큐텐 산하의 또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 커머스도 어제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시작한 지 18일 만입니다. 인터파크가 앞으로 정산해야 할 판매 대금은 약 550억 원, 채권자는 약 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가만히 서 있던 전기차에 불이 나는 일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는 못 들어오게 막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김도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길가에 세워둔 테슬라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길은 차량 앞부분에서 시작해 전체로 번졌습니다. 꺼지는가 싶던 불은 차를 감싼 질식 소화덮개를 비집고 나옵니다. 다시 맹렬하게 치솟습니다. 진화 작업을 시작한 지 4시간여 만에야 불을 껐습니다. 차량 탁송용 화물차에 실린 전기차, 수리업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탁송 차량에 실려가는 도중에 불이 났습니다. 달리거나 충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화재 원인은 알 수 없고 공포증은 확산됐습니다. 지하 주차를 막는 곳들은 늘어났고 전기차 선적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충전율 90% 아래로 하도록 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닙니다. 충전시설 지상 이전은 지상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나 다중이용 시설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배터리 성능의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화재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게 앞으로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술 개발 지원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국내에선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엠폭스 감염 사례가 파키스탄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경을 봉쇄하는 건 권하지 않는다면서 백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입국장 앞에서 여행객 체온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방역요원은 사람 손 닿는 곳마다 소독약을 뿌립니다. 현지 시간 16일 엠폭스 환자가 발생한 파키스탄 국제공항 모습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엠폭스가 아시아에서도 확인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Spreading much more rapidly than we had seen other spreads. So that's one issue. It does have quite a high case fatality rate at the moment. 이미 지난 15일 아프리카 대륙이 아닌 북유럽 스웨덴에서도 엠폭스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사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WHO는 국경 봉쇄 같은 극단적 조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Disease outbreaks, diseases don't recognize borders. It doesn't stop a disease from spreading. 다만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검역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처음으로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물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중산층 표심을 공략한 건데 트럼프는 공산국가냐며 비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내놓은 첫 번째 정책 공약은 중산층 살리기입니다. 치솟은 물가를 안정시켜 중산층의 삶을 더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I will focus on one element that's on the minds of many Americans as they pay their bills at the kitchen table or walk the aisles of a grocery store. And that is lowering the cost of living. 바이든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물가 문제에 해법을 내놓겠다는 건데 대형 식품 기업의 바가지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밀린 의료비 빚을 탕감하는 공약 등도 내놨습니다. 연소득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4천만 원 미만 가정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는 등 중산층 세액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억만장자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고도 깎아내렸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의 경제 정책은 공산주의식 통제라며 맹비난했습니다. She's running on the Maduro plan. We call it the Maduro plan, like something straight out of Venezuela or the Soviet Union. Kamala Harris is a radical California liberal. 초박빙 구도 속 해리스와 트럼프의 신경전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첫 TV 토론이 2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은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두 후보의 TV 토론은 한국 시간으로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중국산 와인은 국제 와인 대회에서 상을 휩쓸 정도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황무지에서 포도밭이 된 닝샤 지역이 있습니다. 이도성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벌판 뒤로 솟은 황토빛 산맥, 좌우로 300km 펼쳐진 허란산입니다. 동쪽 기슭은 1970년대까지 모래와 자갈을 캐던 척박한 곳이었는데 이젠 온통 푸른 포도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 닝샤는 다른 나라의 유명 포도 산지들처럼 와인용 포도를 키우기 위한 적합한 환경을 갖췄습니다. 적당한 해발 고도와 적은 강우량에 긴 일조량까지 최적의 포도를 재배하기 위한 삼박자가 딱 맞았습니다. 이곳 와인 업체 260여 곳은 토양과 기온 등을 실시간 체크하고 양조 과정에 사람 손이 거의 가지 않을 정도로 스마트화를 마쳤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최대 3억 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 글로벌 와인 브랜드들도 닝샤에 자체 양조장을 차렸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프랑스 마르셀란 품종에 힘을 주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马瑟兰它像一个公主一样，它的整体风格偏优雅，它的香气就是非常的甜美。 닝샤 와인은 지난해 국제대회에서 상 수십 개를 휩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프랑스 보르도를 넘는 와인 산지로 키울 계획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직접 다녀가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而且我们
每年要参加国际大赛5大赛事，只要评上了大金奖，都有奖励的。 다만 경제 둔화 등으로 와인 소비가 줄어든 점이 고민거리입니다. 인지도와 가격 면에서 다른 나라 와인에 비해 뚜렷한 장점이 없다는 것도 개선점으로 꼽힙니다. 중국 닝샤 후이족 자치구 인천시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쯤 출동하려던 경찰관이 순찰차 뒷좌석에 있던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여성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여성은 어제 새벽 순찰차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안에서 차 문이 안 열려서 숨진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 크루스크에서 열흘 넘게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사실상 장기전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레닌 동상을 훼손하고 세임강 다리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용의 이빨로 불리는 강력한 방어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핵연료 잔해를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13년 만입니다. 먼저 3g 이하의 핵연료 잔해를 시험 반출한 뒤 원전 폐기 절차를 시작해서 2051년쯤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파리 올림픽 이후 사격장 찾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김혜지 선수처럼 멋진 포즈로 즐기는 시민들을 배승주 기자가 만났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사격. 세계 신기록을 세운 순간에도 표정 없이 무심하게 총을 만진 김혜지 선수의 모습엔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사격장을 찾은 두 딸. 권총을 양손에 쥐고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쏩니다. 숨 참고 손가락만 살짝 당겨. 오케이. 온 가족이 사격의 묘미에 푹 빠졌습니다. 단역 가운데 쏠수록 쾌감이 들더라고요. 2개의 메달이 쏟아진 10m 공기소총의 경우 긴 줄이 이어집니다. 실제 선수들이 쏜 총으로 가늠자를 표적에 조준합니다. 명중할 때마다 메달을 딴 국가대표처럼 설렙니다. 제가 오늘 이번 올림픽에도 주인공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면서 오늘 3355 모여 작은 올림픽을 열고 시상도 합니다. 우리가 본 상에서 최고 났고 여기 이분 꼴등. 표적이 고정된 실내 사격과 달리 이 클레이 사격은 11cm 가량 되는 움직이는 표적을 맞춰야 됩니다. 고! 국제대회 규격에 선수들과 같은 장비를 쓸 수 있는 창원 사격장 등에는 최근 방문객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단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다는 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파리 올림픽에 이어 사격 열풍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바람을 극복하고 오신 분들이 오늘 뉴스룸에 나와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 이우석 선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 뭐 주변이나 일상에 변화가 좀 생긴 게 있을까요? 저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양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스포츠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알아보셨었는데 네. 이번에는 시민분들께서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아이랑 마트를 갔는데 돌아다니기가 좀 힘들 정도였습니다. 네, 저도 좀 많이 체감이 되는 게 카페에 갔는데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좀 많이 깜짝 놀랐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귀국한 지 한 열흘 남짓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전에 되게 뿌듯했던 순간이나 이런 거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자기 전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좀 있을까요? 올림픽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단체전 경기에 있었던 그 8강전 그 무대가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첫 시작점에 그 첫 무대에 올라간 게 좀
기억에 남고 자기 전에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결승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네, 맞아요. 결승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그거 어떻게 너무 집중을 하면은 그런 적들이 종종 있다고. 김우진 선수도 그런 걸 좀 겪었었나요? 네, 저도 처음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요. 2016년 리우 올림픽이었거든요. 네. 저도 그때 단체전 경기했던 것들이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와, 어느 정도로 집중을 하면 그럴 수 있는지. 사람이 이제 각성 상태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몰아일체 경지에 들어간다고. 약간 그런 시기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진 선수는 자기 전에 생각나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의 올림픽을 출전하면서 이번에 처음 이제 개인전을 제 개인전 메달을 이제 손에 쥐게 됐거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 가슴 뛰고 심장을 졸이시면서 보셨을 마지막 슛오프 장면 때가 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의 앨리슨 선수하고 4.9mm 차이로 네.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와, 그때 긴장이 됐나요? 우리 우진 선수도? 네, 저는 그때 진짜 많이 긴장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제 뒤에서 감독님이 저를 보시면서 기부진 아니냐,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긴장도 내리고 어차피 이제 남은 화살 한 발밖에 없다 생각을 하면서 후회 없이 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근데 LA 올림픽, 다음 올림픽은 앨리슨 선수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도 이길 자신 있습니까? 제가 상대 전적도 우세하고, 네, 제가 좀 더 어리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무석 선수는 이번이 첫 번째 올림픽이었잖아요. 네.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쵸. 이제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였는데 항상 뭐랄까 자기 전에 상상 속으로만 걸어보던 금메달을 실제로 목에 걸어보게 되니까 좀 많이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 지난 올림픽 때 힘들었던 기억들이 조금 되살아나기도 하던가요? 네, 아무래도 어머니 생각이 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네, 많이 우시기도 하셨거든요. 앞으로는 웃기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아, 네, 그럼요. 그 이번 올림픽 준비하면서 했던 훈련 중에 와, 이건 진짜 도움이 많이 됐다 싶은 훈련이 따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남한강 슈팅이 되게 그 파리올림픽 바람이랑 환경이 되게 비슷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적응하는데 좀 더 용이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주성에서 소음 적응 훈련을 했을 때 비도 많이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환경들 자체가 좀 빠르게 적응을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세트장. 아, 맞아, 세트장. 그 말하라고. 뭐가 있나요, 또? 아, 그리고 그 저희가 그 선수촌 안에 그 파리올림픽이랑 똑같이 만든 세트장을 또 만들어가지고 대표 이진 선수들이랑 거기서 모의 그 경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경기들 자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말하라고 알려준 건가요? 뒤늦게 생각났나요? 네, 유 선수가 좀 뒤늦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번뜩 생각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와, 인터뷰하는데 그 눈이 있잖아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이런 눈으로 관역을 쳐다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심박수 보면서 물론 아까 결승에서 긴장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심박수는 사실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다 보니까 네. 저희가 한국 양궁이 이제 세계 최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견제가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에 좀 익숙해져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또 이제 심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에는 이제 김주환 교수님의 이제 주관으로 저희가 이제 뇌과학 이제 심리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처음 한 거예요, 그런 뇌과학 관련? 네,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당투표 활성화, 편도체 안정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면서 뭔가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심리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양궁에서만 선수들 심박수를 보여주잖아요. 도쿄올림픽 때부터. 네. 맞죠? 그 도입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엔 스포츠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국민분들한테 인기를 얻고 계속해서 이제 재미를 선사하려면은 좀 더 이런 박진감 넘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박수도 그런 면에서 이제 맞아요. 생겨난 게 아닌가 네. 싶어요. 항상 심박수를 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원래 성향 자체가 옛날에 어렸을 때 TV 인터뷰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중학생 때였나? 근데 그때도 별명이 곰이었고 네. 뭔가 이렇게 차분한 성격이었다고 선배들이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저는 약간 지킬 앤 하이드 같이 아, 그래요? 예, 활을 잡고 있을 때는 좀 다들 그렇게 점잖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 일상생활하면 좀 성격이 좀 급하기는 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앞에 무슨 일이 좀 생기면은 빨리 좀 이거를 해치우고 싶어하는 성격이거든요. 예. 보기엔 어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면을 많이 본 게 있을까요? 네, 지킬 앤 하이드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면 뭐 그런 것들 이제 뭐 메뉴를 이제 골라야 돼요. 네. 뭐 저녁에 먹어야 되는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 거냐, 뭐 이제 뭐 삼겹살을 먹을 거냐, 아니면 뭐 중식당 가서 짬뽕을 먹을 거냐, 뭐 이제 고르면은 뭐 이렇게 각자의 의견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냥 빨리 정해버리는 편이에요. 주 앞에서 야 오늘 저번 주 이거 먹었으니까 이거 빼고 야 이거 먹자. 저는. 독재자 아닌가요? 근데 또 일리는 있어가지고 네. 그러시죠 하면서 이제 그래요? 네. 독재자까지는 아닙니다. 두 분 끝으로 앞으로 명중하고 싶은 목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아직 이제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요. 네. 국민분들께 또 다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LA까지 열심히 훈련에 집중해서 국민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 이번보다는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석 선수는요? 네, 저도 이제 LA 올림픽을 향해서 물론 나갈지 안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시 선발돼서 또 이제 좋은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응원받은 만큼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뭐랄까 그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두 분이 즐기면서 행복하게 양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래오래 즐겁게 뭐든 명중시키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